헤어져서 혼자 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헤어지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잘 헤어지는 법, 안전이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얼마 전에 서울 지역에 사는 남녀의 섹스리스, 성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한 대학에서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1년간 섹스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성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거죠. 2000년에 11%였으니까 거의 3배가 증가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20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43% 정도 되더라고요. 남자도 안 했고 여자도 안 했는데, 남자가 성관계를 안 한 이유는 파트너가 없어서 못했고, 그리고 여자가 안 한 이유는 별로 재미가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연구한 학자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 믿고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여자들이 사실은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만나는 것도 안전하지 않고, 만나서 사귀는 동안에도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별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요즘 보면 기사가 헤어진다고 하면 폭력을 막 사용하기도 하고, 집까지 찾아가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막 흉기를 휘두르고 죽이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안전한 여자, 동성을 만나겠다라는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저출산도 굉장히 심하고 비혼도 굉장히 높고, 만나서 사랑이나 성관계율도 굉장히 낮다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까요? 우리는 왜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 있고 아군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응원을 받고 이렇게 각박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아예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도 안전하게 헤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만남도 아예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할게요.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별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건 영화나 이런 데서 이별을 로맨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실 어떤 이별이 아름답겠습니까? 여태까지 정말 한 몸처럼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옆이 빈 것 같고, 갑자기 말할 사람이 없어졌고, 갑자기 같이 다니고 영화도 같이 보고 없어졌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별을 하고 나면 내 존재가 반쪽이 된 것 같은 상실감 때문에 더 힘든 거겠고, 그래서 어쩌면 사랑을 이별의 아픔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이별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별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잘 헤어지는 법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어지고 나서 상대에게 뭔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상대를 실제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의 소유욕이고 나의 욕심이고 나의 분노이지, 상대를 존중하거나 상대를 정말 사랑했었다면 그런 행동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나고 잘 사랑하고, 그리고 잘 헤어지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잘 헤어지기를 좀 배웠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들은 그 이별하기 전에 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못 해줬던 것들 막 해주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이별의 날을 정해놓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남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결정하면 그럼 단호하고 단순하고 빨리 이별을 하는 것이 상대가 덜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당하는 상대는 어떻게 당해도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이별을 바라는 사람과 이별을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별이 세상이 모두 다 끝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더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좀 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리 준비를 다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이별 선언을 당하면 그 사람이 더 힘들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별을 말할 때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질질질질 관계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별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만남에 대해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여러 번 깊이 다시 생각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홧김에 재미로 가볍게 생각해서 이별을 선언하는 사람이라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말 사랑하다가 그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별을 얘기한다고 해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별을 당했든 이별을 고했든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헤어짐을 얘기하기 전에는 좀 객관적으로 계속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여러 번 생각하겠죠.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과 돈과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이별을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또 이별을 당했어도 나도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헤어질까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 헤어질 건가? 어떤 사람은 이메일로 헤어질 건가? 혹은 만나서 헤어질 건가? 아니면 문자를 보낼 건가? 아니면 잠수를 탈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수는 최악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당한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수는 제일 나쁜 방법인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건, 사랑하는 방식도 인정했듯이 이별하는 방식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별이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이별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만나서 어른같이 이별하는 게 좋다. 그동안 즐거웠다. 그동안 당신 때문에 고마웠다.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 헤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그렇게 다 똑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로 한더라도 그 방식을 그냥 인정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그릇이 그냥 이거구나. 너무 힘들었나 보다.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선가 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그리고 또 내가 이별을 겪을 동안 나는 분명히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를 좀 지원해줄 친구들을 항상 옆에 좀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별을 겪는 동안은 좀 나를 지원해주고,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랑 좀 놀아주고, 그리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평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별은 조용하지 않아요. 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따기 정도도 맞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헤어져야 된다고 결정하고 나갔다면 번복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4번까지도 헤어졌다 만났다를 계속하는 그 커플을 본 적이 있는데, 헤어지고 다시 만나려고 작심을 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헤어지려고 했던 그 이유가 해결이 됐냐고.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헤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늘 같이 있었던 게 너무 습관이 돼서 다시 노력해 보기로 했다 그러는데, 헤어지려고 했던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또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왜 헤어지려고 했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둘이 좀 노력을 하고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왜 시끄러워질까봐, 부끄러울까봐, 이 사람이 나를 창피하게 할까봐 사람들 없는 데서 헤어지려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카페 같은 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거나 말해놓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선불이 되는 그런 카페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를 하면 더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해볼게 라든지 뭐 다시 잘 해보자, 이게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더 많이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죠? 이건 정말 안 되는 만남이야, 그래서 난 헤어지려고 해 라고 결정을 했을 거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모니터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SNS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우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이런 거를 안 듣는 게 빨리 이별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별을 너무 견디기 어려우면 그러면 이제 전문 상담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좀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그런 선배나 어른에게 내 힘든 걸 좀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약이나 알코올에 당연히 의존하지 말아야겠죠. 보면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이 이별하고 나서 막 술 너무 많이 마시고 페인처럼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사랑한 만큼 아프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럼 그거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진작 헤어지는 게 나았겠죠. 그리고 헤어지면서 요즘 젊은 커플들이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친구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좋으니까 우리가 애인으로는 만나지 않지만 친구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까지의 연인이 오늘부터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을 보고 설레는 이런 어떤 성적인 마음들, 욕구, 그런 것들이 쫙 물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더 설레지 않을 때 그때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여전히 설레고 그 사람을 만지고 싶고 이렇다면 친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는 당연히 아플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별한 것처럼 애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둘이 같이 갔지만 지금은 나로 돌아와서 내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플 걸 인정하라는 거지. 그리고 반발심에서 다른 사람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누군가하고 헤어지고 나면 내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네가 나를 잃은 건 너무 손해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다른 사람을 되게 급히 사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급히 누군가를 그 옆자리에다 앉히면 감정이 섞여갖고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가 좀 혼동될 때가 많고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전에 사랑했던 사람의 물이 빠지고 그리고 마음도 가라앉아서 내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서로 존중하는 건 것 같고,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랑을 하다 보면, 연애를 막 뜨겁게 하다 보면 막 영어 학원도 안 나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로지 그 사람만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게을리했던 어학 공부라든지 전공 공부라든지 혹은 뭐 내 일이라든지 혹은 뭐 하고 싶었던 취미라든지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 친구와는 좀 안전한 우정, 사랑이 아니고 안전한 우정을 좀 나누고 위로를 받는 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별했다고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놓치지 말고 내가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왜 빨리 상처를 극복하려면 봉사하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특히 왜 스킨십이 있는 봉사가 나를 많이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왜 어린 애기들하고 놀아주는 것, 왜 아기 안아주는 봉사, 어르신들 목욕 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식사하는 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왜 좀 많이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봉사가 나를 치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인데 이별을 하자고 그래서 이별을 했는데 이별할 때도 별로 감정들이 안 좋았고 그래서 어쨌든 헤어졌는데 이 남자친구가 나보다 더 먼저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지금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복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지금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복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서 자기 상대, 신부가 될 여자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막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무슨 죄예요? 그 남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관계를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건 정말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별을 고했다고 하더라도, 괘씸하더라도 용서를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라는 저급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을 좀 인정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그 예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환승이별 그래갖고 헤어졌던 애인들이 같이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남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남이지 우리는 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여자가 너무 울컥해갖고 우리가 남이야? 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남입니다. 남. 헤어지면 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감정적인 기대를 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을 빨리빨리 인정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 상실감이 이제 분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고 거기에서 내가 초월이 되면 그 상처는 아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약은 뭘까요? 이별을 치유하는 제일 좋은 약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어 있어요. 어떤 뜨거웠던 사랑도 잊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이 끝났을 때 그 사랑을 잘 정리하고 접어서 내 마음속에 한 서랍에 넣어서 고이 닫아버리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헤어져서 혼자 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헤어지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도 좀 더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미뤘던 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로서 다시 자유를 찾고, 그리고 뭔가 나라는 존재를 느껴볼 수 있는, 나라는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은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표시까지.